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 꼭 놓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놓치지 말라라는 거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대 초중반에 했던 뭐 뜨거운 불 같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막 판무파탈 같고 아니면 막 나쁜 남자, 막 치명적 사랑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꿈꾸기도 하잖아요.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어떤 사람이 참 적합한지, 건강한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삶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조율이 가능한 사람인가?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개방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가치나 어떤 의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좀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닫혀 있어요. 굉장히 경직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 세계관에서 나오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나만의 세계관에서 이게 맞아.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잖아. 뭐 20대 남자들은 이렇잖아. 20대 여자들은 이렇잖아. 거기에 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한다. 이게 나의 연인이다라고 했을 때 내 세계관과 너의 세계관이 만나서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성장이 돼야 되는데 일방통행인 거죠. 그리고 서로가 조율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돼요. 되게 많은 것을. 근데 이제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이제 같이 동행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고 잘 흘러간다 그래야 되나요? 나도 열려있고 그 사람도 열려있고 하면은 물론 이제 갈등을 할 때 내 의견도 있고 그 사람 의견도 있고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분히 이제 하루 이틀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 의견도 그런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도 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걸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애 상담, 뭐 사랑에 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유튜브도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번 조율을 해보셔라.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참 중요한데 좀 이렇게 조금 더 맞춰줄 수 있겠니? 이런 거를 계속 해볼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드려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이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그래, 나도 조금은 이렇게 더 해볼게. 이렇게 서로 조율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나 이거를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완전 꽉 막혀 있고 절대 나는 너가 변하지 않으면 그냥 뭐 난 모르겠어 이런 식이면 이게 난데 날 이해해야지 이렇게 막무가내식이면 그때부터는 좀 재고를 해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한 기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이제 다중관점이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대로 내 몰입된 감정대로 하나의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중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정신화 능력이라고도 하고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쓰이는데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사실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애착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건강한 안정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저는 안정애착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안정애착의 원형은 주양육자, 주로 부모가 이 애착을 형성을 해주는데 부모가 조율을 잘하는 부모일 때 안정애착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 때는 달래주고 안아주다가도 아이가 이젠 더 이상 부모 품에 안겨 있고 싶지 않아 할 때 그때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그 줄타기를 잘하는 부모가 있을 때 아이가 안정애착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율하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성장을 했을 때 안정애착이 형성되고 또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또 그런 조율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애착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필수 조건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 또한 성장이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은 실존주의적인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떤 의도성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우연히 세상 속에 던져졌다라는 거죠. 우리 존재는. 엄마 저 태어날래요?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탁 태어났어요. 근데 너무 불확실한 세계 속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죠. 근데 이 세계라는 거는 이제 우주, 무한한 우주 속에 너무나 작은 지구 속에 너무나 작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런 내가 그러면 태어났을 때 무한한 자유 속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왜냐면 어떤 의도성이 없이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 내가 뱉은 말, 내가 뱉은 모든 행동들은 무한한 자유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삶을 선택해야 될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가 말한 사람인 거예요. 아,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구나. 이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되게 두렵잖아요. 지금 내 모습이 모든 내 선택으로 이루어진 내 모습이라고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건 너무 인간에게 두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회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망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선택을 회피하게 돼요. 그냥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선택해 주세요. 따라갈게요. 이렇게 의존적이 된다거나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거나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은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력이랑 뭐 집안의 경제적인 부유함이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죠. 어쨌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숙도, 인생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임하는 것,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력 이꼬르 주체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특히 저는 이제 다양한 군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강인함, 주체성 이런 걸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품어주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기에 굉장히 고통스러울수록 사랑이고 막 진짜 찐사랑이고 막 매일매일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그 미쳐있는 뭐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 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하고 이런 게 사랑이다. 그거를 좀 마음에 항상 품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너무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로 사랑인 건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재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내가 나의 이제 동행자인데 나를 계속 불안하게 하고 나를 너무 외롭게 한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나의 안식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힘을 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나를 막 발달시키고 성장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내 집이 지금 폐허인데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집이 굉장히 안전하고 따뜻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한 두 가지. 이 집이 따뜻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를 너무 외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나를 너무 방치한다. 이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너무 괴롭힌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랑한다는 걸 증명해봐. 이거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불안하게, 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럼 이러면 집에서 너무 시달리니까 지쳐가지고 밖에서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은 사랑, 좋은 동반자라는 거는 날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나갈 건데 그걸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집이 아니다. 나를 막 계속 더 어떤 늪으로 빠지게 한다? 그럼 이제 좋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참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너무 그 안식처가 필요해요. 진짜 얘는 영원한 내 편. 그런 느낌이 드는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털어놓고 나면 딱 안정이 되고 딱 환기가 되면서 오케이,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평생 필요해요, 인간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대상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3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또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